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수면제 없이는 정말 못 자는 건가? 하는 절망감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수면장애 환자들을 치료해온 수면의학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잠을 자고 싶어요.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게 찾아오신 72세 김순례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매일 수면제에 의존하셨죠. 선생님, 약 없이는 단 5분도 못 잡니다. 새벽마다 깨서 시계만 보고 있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순례 할머니께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 첫날 밤 수십 년 만에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10초 수면 스위치를 사용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시면 단 하루 만에 여러분의 잠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않고도 여러분 몸속에 숨어있던 자연스러운 수면 스위치를 켜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면증으로 어떤 고생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초 수면 스위치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김순례 할머니도 처음에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70이 넘었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냥 나이 탓이죠. 하지만 제가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20대의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10년간 드셨던 수면제 때문에 기억력 검사에서 같은 나이 평균보다 30% 낮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 약 없이는 못 자는데 약 때문에 더 망가진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면서 정말 절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수면 스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 모르고 계셨을 뿐이에요. 사실 불면증의 진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멜라토닌 감소. 둘째, 활동량 부족.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말이죠. 김순례 할머니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단순한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이게 정말 될까? 싶어 하셨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헬스장 같은 곳은 부담스러우시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실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그리고 까치발 들기. 정말 단순하죠? 처음에 할머니께서는 선생님, 이런 걸로 잠이 올까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어요. 실제로 처음 며칠은 몇 번만 해도 숨이 차고 허리가 아파서 역시 나이가 들어서 안 되나 보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할머니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10번도 못하던 앉았다 일어나기를 30번도 하시게 되고 까치발로 서 있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4785법도 함께 알려드렸거든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뱉는 방법이요. 할머니께서는 운동 후에 이 호흡법을 하시면서 긴장이 풀리는 걸 직접 느끼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할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믿어지지 않아요.
어젯밤에 3시간을 연속으로 잤어요.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대체 할머니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왜 이런 간단한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낮에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이라는 천연 수면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4785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수면 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운동으로 첫 성공을 맛본 할머니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생활 습관 5가지 무기를 알려드렸죠. 첫 번째 무기는 아침 햇볕 쬐기였습니다. 할머니, 기상하시자마자 창문을 열고 10분만 햇볕을 쬐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잠과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침 햇볕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을 만든다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식탁 혁신이었습니다. 상추, 바나나, 꿀물을 추가하라고 했어요. 이게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해드려요.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 선생님 신기해요. 저녁에 이것들을 먹으면 정말 몸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무기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자기 전 핸드폰 대신 책 읽기. 할머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대신 책을 읽으시면 뇌가 자연스럽게 졸음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걱정 노트 쓰기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요 라고 하시는 할머니께 그럼 그 걱정들을 종이에 써보세요. 머릿속에서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라고 했죠. 다섯 번째는 라벤더 향기 활용이었습니다. 베개 옆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께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밤에 잠은 낮에 준비한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서 말씀드린 10초 수면 스위치였어요. 김술래 할머니께서 한 달간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여전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계실 때 저는 마지막 비밀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초면 충분해요. 10초요? 선생님,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할머니의 귀 뒤를 만져보았습니다. 여기 이 움푹 들어간 지점이 보이세요? 이곳이 바로 풍지혈이에요. 이 지점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뇌가 편안해지면서 졸음이 몰려올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처음에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연해 드렸습니다. 양손 검지로 양쪽 풍지혈을 동시에 누르세요. 5초간 꾹 눌렀다가 5초간 떼시는 거예요. 이걸 3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폼롤러 활용법이었어요. 폼롤러에 머리를 기대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지실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어젯밤에 6시간을 연속으로 잤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의 다음 말씀이었어요. 선생님, 이제야 깨달았어요. 약이 아니라 내 몸의 스위치를 눌러야 했던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김순례 할머니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초 수면 스위치로 큰 성공을 거두셨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잠은 잘 오는데 자꾸 더워서 뒤척이게 돼요. 몸에 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의 체질적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열 많은 체질이셨던 거죠. 할머니, 그럼 잠들기 전에 시원한 족욕을 해보세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시는 거예요. 족욕을 시원한 물로요? 할머니께서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체내 열을 식히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잡생각이 몰려와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아들은 잘 지내나, 돈 걱정 이런 생각들이요. 이때 제가 할머니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그 잡생각들을 노트에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괜찮아라는 문장을 3번 써보시고요. 그냥 괜찮아만요. 네, 간단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뇌가 안정 신호를 받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 드린 건 파도 소리 백색 소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파도 소리 앱을 깔아서 작게 틀어 놓으세요. 뇌가 집중할 수 있는 일정한 소음이 오히려 잠에 도움이 됩니다. 한 달 후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니까 잠이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김순례 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수면 상식이 있을까? 맞습니다. 제가 20년간 수면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요. 오늘 이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선생님,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해요. 단지 수면 패턴이 바뀔 뿐입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7시간씩 주무시고 계세요. 두 번째 오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와요.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잠들기 쉽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요. 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세 번째 오해, 낮잠은 밤잠에 해로워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의 질을 높여줍니다. 단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셔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잠은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자려고 하니까 더 안 왔던 거예요. 기다리니까 오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잠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리듬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순례 할머니와 함께한 불면증 극복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72세 할머니가 10년간의 불면증을 이겨내고 다시 자연스러운 잠을 찾은 이야기를요. 정리해드리면 할머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작은 생활습관 변화부터 시작하신 것. 거실에서의 간단한 운동, 4785법, 아침 햇볕 쬐기, 천연 수면 식품 섭취, 잠들기 전 루틴 개선까지. 둘째, 10초 수면 스위치를 활용하신 것. 풍지열 지압과 폼롤러 마사지로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를 깨워주신 거죠. 셋째, 체질과 마음의 상태까지 함께 다스린 것.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찾아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께서 잠과 싸우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않으시고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믿고 따라가셨어요. 김순례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밤 7시간씩 깊게 주무시고 계세요. 수면제 없이 말이에요.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속에도 분명히 잠들어 있는 수면 스위치가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약 대신 작은 습관과 기다림으로 여러분만의 수면 스위치를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실천해야 하나요? 한 번에 다 하기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김순례 할머니도 처음에 똑같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단계별 실천 계획을 세워드렸어요. 1주차에는 딱 2가지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햇볕 쬐기,
그리고 저녁에 간단한 거실 운동 10분.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지만 일주일 후 확실히 다르셨어요. 2주차에는 4785법과 저녁 식단 개선을 추가했습니다. 상추, 바나나, 꿀물을 식탁에 올리시고 잠들기 전 4785법을 3번씩 하시라고 했죠. 3주차부터는 핸드폰 대신 책 읽기와 걱정 노트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께서 선생님,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주차의 마지막 비밀 무기인 10초 수면 스위치를 알려드렸어요. 풍지열 지압법과 폼롤러 마사지까지. 왜 이렇게 단계별로 했을까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도 선생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하나씩 해보니까 정말 몸이 변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김순례 할머니와 상황이 다른데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당연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의 상황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얼마 전에 오신 45세 김 부장님은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야근이 많아서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분께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부장님, 야근을 하시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5분만이라도 풍지열 지압을 해보세요. 그리고 침실 온도를 평소보다 2도 낮춰보시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2주 만에 선생님, 야근 후에도 1시간 안에 잠들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은 60세 박 여사님이셨는데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께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죠. 발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목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만 해도 충분해요. 핵심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정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생체 리듬이 있거든요. 다만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순례 할머니도 처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셨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할머니께서 첫 주에 선생님, 3일째인데 아직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 방법이 정말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10년간 굳어진 습관을 3일에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기다려 주셔야 해요. 두 번째 실수는 완벽주의예요. 선생님이 알려준 걸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오히려 100% 완벽하게 하려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역효과가 나거든요. 세 번째 실수는 밤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니까 잠자리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좋은 잠은 낮에 만들어집니다. 할머니께서도 처음에는 밤에 뭘 해야 잠이 올까요? 라고만 물어보셨는데 나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모두 잠 준비 시간이구나라고 깨달으셨어요. 네 번째 실수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몇 시간 잤는지만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얼마나 깊게 잤는지 아침에 개운한지를 봐야 해요. 할머니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시간만 재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냥 푹 잤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김순례 할머니가 성공한 이후에 제가 더 연구해서 발견한 숨겨진 수면 비법들이에요. 먼저 5-4-3-2-1-2완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올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 5가지를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천장, 베개, 이불, 벽,
커튼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 4가지. 에어컨 소리, 시계 소리,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몸으로 느껴지는 감촉 3가지. 베개의 부드러움, 이불의 따뜻함, 매트리스의 탄력. 냄새 2가지. 세탁 세제 냄새, 방 향기. 마지막으로 맛 1가지. 입안의 단맛이나 입술의 느낌. 이렇게 하시면 뇌가 점점 현재에 집중하면서 잡생각이 사라져요. 할머니께서도 이 방법으로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의 비밀입니다.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그럼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세 번째는 침실 환경의 골든 룰이에요. 온도 18에서 20도, 습도 50에서 60%, 그리고 완전한 암흑 상태. 작은 LED 불빛 하나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럼 수면제는 언제까지 끊어야 하나요? 갑자기 끊으면 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김순례 할머니도 똑같은 걱정을 하셨거든요.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시면 안 돼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죠. 1주차에는 평소 복용량의 75%만 드시고 대신 제가 알려드린 10초 수면 스위치를 함께 사용하시라고 했어요. 2주차에는 50%로 줄이시고 3주차에는 25%, 마지막 4주차에 완전히 끊으시도록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할머니께서 불안해 하셨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심리적 준비였습니다. 할머니, 수면제 없이는 절대 못 잔다는 생각부터 바꾸셔야 해요. 내 몸에는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이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할머니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수면제에 의존하던 10년이 오히려 내 몸의 수면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면제 감량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임의로 끊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10년 이상 장기 복용하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입원해서 안전하게 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시죠? 김순례 할머니도 처음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안 좋은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실천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오전 체크리스트. 일어나서 10분간 햇볕 쬐기. 간단한 거실 운동 10분. 오후 체크리스트.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피하기. 15분 짧은 낮잠 선택사항. 저녁 체크리스트. 상추, 바나나, 꿀물 중 하나 섭취. 스마트폰 대신 책 읽기. 걱정 노트 쓰기. 잠들기 전 체크리스트. 4785법 3회. 풍지열 지압 또는 폼롤러 마사지. 라벤더 향기나 백색 소음 준비. 할머니께서 이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나씩 체크하셨대요. 선생님, 체크할 때마다 뿌듯해요.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처음에는 이 중에서 3에서 4개만 골라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72세 김순례 할머니가 10년간의 불면증을 이겨내고 자연스러운 잠을 되찾은 여정을 함께 보셨어요.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할머니께서는 매일 밤 7시간씩 깊은 잠에 빠지고 계세요. 수면제 없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잘 잤네라고 미소 지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10년 동안 잠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제는 잠이 제 친구가 됐어요.
잠과 싸우지 않고 기다리니까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속에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수면 스위치가 잠들어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침 햇볕 쬐기, 간단한 운동, 4785법, 10초 수면 스위치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숙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작은 도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